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영의 종목 홈쇼핑 화요일장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지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실지에 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목 홈쇼핑이요. 매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종목씩 제시를 해드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솔루션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홈쇼핑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란통 메신저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요.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은 상단에 링크 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줌인을 하시면은 조금 더 손쉽게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보이시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매주 두 가지의 블라인드 종목과 함께 어떻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 전문가님이 콕 집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단 50분 동안만 열려있는 방송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수익률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포트폴리오, 중장기 포트폴리오 함께해서 804%라는 수익률도 이뤄냈고요. 사실 일전에 저희가 1000%라는 수익률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1800%라는 수익률 기록 중인데요. 이 804%라는 수익률도 조만간 10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 노력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어떠한 블라인드 종목 드렸었는지 정답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은요.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HLB와 EM코리아라는 종목이었습니다. EM코리아 수소 관련주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저희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 올라탔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저희가 지난주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가 나갔었던 종목이었고요. HLB 역시나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죠. 전고점을 돌파해 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저희가 역시나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또 선점을 해서 일주일 만에 17%라는 수익률들 이뤄냈습니다. 저희 종목 홈쇼핑에서는 많은 종목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단 두 가지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의 현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PO스의 수소 관련주로서 저희가 이미 일전에 2주 전부터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고 이번 주에 있을 수소 위크와 함께 수소 관련주들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략했던 시점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떠오를 수 있는 수소 관련주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콕 집어주시고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끄시고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져다만 대시면은 상단에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본방사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 일주일에 단 50분 동안만 열려 있습니다. 50분이 지나고 또 저희가 제안해 놓은 선착순이 가득 차게 되면 방문 닫아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HLB 공략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폭을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어느 하루 조정을 받았었던 단기 조정의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공략 시점이 들어갔었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HLB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종목명은 역시나 노란톡방에서만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노란톡방 오셨던 분들께서는 HLB라는 종목 받아가셨을 테고요. 역시나 이어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7%라는 수익률들까지도 이뤄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알려드렸었던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 EM코리아 역시도 계속해서 전고점을 뚫고
내려놓고 가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손쉽게 올라탄다, 손쉽게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매수의 타점들 정말 정확하게 집어드리니까 이렇게 EM코리아라는 종목도 7.4%라는 수익률들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최종 수익률 804%이고요. HLB 17%, EM코리아 7.4%, SP혈세 21.4%, 서린바이오 55%, 대원제약 36%, 인텍플러스 31%를 비롯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만 콕콕 집어드리고 있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정말 정확하게 종목을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타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드리고 있는데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단 50분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역시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 804%라는 수익률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수익률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홈쇼핑이 한 달여간의 수익률들과 한 달여간의 수익 종목들은 어떠했을까요? HLB 17%, EM코리아 7.4%, SP혈세 20.75%, 서린바이오 55%, 대원제약 36.4%, 인텍플러스, 한국전자인증까지 한 달여간을 저희가 두 종목씩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90%가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적중률이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도 전문가님이 이 수익률표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렵다,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고 내 종목이 대부분이 하락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명은 역시나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개가 나갈 예정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요. 상단에 링크 타고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노란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이 방송,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4층 채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 입장하고 있는 이 QR코드 통한 이 방만이 진짜 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간의 수익 종목이 186%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핫 키워드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최근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라고 하고 있죠. 늘어나는 변이 바이러스, 남미를 강타했었던 뮤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가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몰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백신이 국내 위탁 생산에 돌입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빠르면 9월부터 위탁 생산에 돌입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9월달 바로 지금 이 시점이죠. 빠르면 이달 내에 생산에 돌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대량 수급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들은 담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만 좀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종목명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제히 순환매를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좋은 수급이 포착이 됐었던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섹터 중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대장주이다라고 하고요. 정말 근거가 뚜렷하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인지 한번 볼까요? 실질적인 기업의 공시입니다. 러시아 백신이 위탁 생산을 위해서 지난달에 한국에 있는 공장들을 방문을 했는데 그 공장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공장과 계약을 체결한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내용과 함께요. 어떤 회사와 계약이 됐는지에 관해서 공시로 떴었던 부분이고요. 블라인드 종목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종목으로 좀 가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에 관해서 정말 확정적인 이슈, 지속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파악이 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전문가님이 오늘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타점들까지도
목표도 잡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고요. QR코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들 가져다만 되시면은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타고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벌써부터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위탁 생산을 맡게 된 이 확정 공시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 정말 뜬소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확정된 이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전문가님 강조를 해주셨고요. 빠르면 9월부터 생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파악을 해본다면은 개인들은 물량을 팔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매집 중인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삼박자가 고루 맞춘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힘드시죠? 그런 만큼 전문가님이 정말 좋은 종목 선별해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 오늘의 핫 키워드 종목 궁금하시다면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목 홈쇼핑 최근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B 17%, EM코리아 2.4%, SPOS 21.54%, 저희가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서린바이오 55%, 대원제약,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 36%, 인텍플러스까지도 이제는 누적 수익률 804%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종목 홈쇼핑 수익 브리핑 이렇게 간략히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QR코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봬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영의 종목 홈쇼핑 진행의 전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이슈들이 좀 존재하긴 하지만요. 사실상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시장인데 대응하시기 조금 더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레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매주 화요일 벌써 일주일 금방 갔습니다. 금방 왔고 오늘 이제 매주 화요일 저희 방송 시간이 되었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초반부터 하자고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왜 시장이 안 올라가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시장이 지금 올라갈 이유가 있냐고. 시장은 지금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외인들은 지금 하루 매수했다가 다음날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관들도 같이 빼고 요즘 같은 시장은 외인들이 매수하면은 거기서 현금성이 더 많이 매수 자금을 불러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좋아 보이다가도 금방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단기 테마성이 있는 종목만 상승할 뿐이고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누구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상승하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종목이 이 정치인하고 손만 잡았다고 해가지고 상승하는 그런 정치 테마주들만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서 이제까지 제약바이오로 계속 상승을 시켰던 지수가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가면 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약바이오가 빠지면은 아무리 시장이 전 세계적인 시장이 좋다고 해도 우리나라 지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좋든 간에 안 좋든 간에 내 개인 종목이 살아남아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황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지키려면은 시장의 흐름을 아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바로 상승을 시키겠다, 이것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뉴얼대로 짜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시장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전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외인들, 기관들이 매수하지 않는 이상 의미 없는 반등만 나올 뿐입니다. 지수는 상승해도 상승 종목은 300개고 하락 종목이 500개, 600개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현 시장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테이퍼닝을 하냐 안 하냐, 8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도 테이퍼닝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그 시장 영향에 금전적으로 잠깐 상승하는 것 뿐이에요. 그나마 상승하는 것 뿐인데도 오늘 같은 시장은 하락 종목의 2배 이상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닝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종목 수는 한정화가 돼 있고 5%는 먹든 10%는 먹든 15%는 먹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저희 노안톡에 계신 분들도 수익 창출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입장하시는 분들한테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드리면서 안전하게 잊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또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 돌파했다라는 이슈들도 있었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고요. 히트로 관련주들도 반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에 관한 수급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시장인데, 사실 이렇게 이슈거리가 많은 시장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종목이 좀 선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선별하는지에 관해서 정말 그 부분을 파악하고 캐치하기가 힘드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이 시장에서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한 친환경 관련주들과 함께 오늘 또 코로나 관련주들, 우리 제약바이오주들 최근에 적중률이 상당히 좋으셨는데 이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오늘 해주신다라고 했고요.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종목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공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노란톡방 안내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수시로 드리기는 하지만은 사실 인원 제한이 가득 차게 되면은 저희가 또 들어올 수 없게끔 방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들어와 주시는 게 아마 나중에 종목 받아가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문가님 약간 시장 비관론자 같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좀 언제부터인가 시장이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도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그럼요. 그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의 다 마음이죠. 그렇게 느끼실 네. 겁니다. 왜냐,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갔다가 물리시면 또 시장이 좋을 때 2% 3%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매수가 부근이네 하면서 또 다음날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여러분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건 솔직히 여러분들 합리화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좋든 간에 안 좋든 간에 저는 항상 안 좋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네. 마인드로, 비관론자의 마인드로.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쪽은 제가 보수입니다. 너무 보수적이세요? 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관해서는. 네. 시장이 보수 쪽이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좀 제가 너무 많이 수익성을 터뜨릴 수 있는 것도 많이 놓치기도 했어요. 사실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엄청 보수적이에요. 하지만 네.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저를 보고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10개 중에서 2개, 3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 확률에 맞추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10개 중에서 9개를 맞추는 확률에 더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원칙적인 게 계속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좋든 간에 안 좋든 간에 저는 항상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시청자분들? 네. 인정한 건 인정하세요. 본인 종목이 10개 중에서 1개, 2개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오늘 시장 좋은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계좌로 보셔야죠. 오케이?
네, 너무 또 명언이 나왔어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내 계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항상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대부분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은 이 시장을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본다. 그래야만 또 플랜 A가 아닌 플랜 B, 플랜 C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전문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도 굉장히 열심히 해 오시고요. 단 한 종목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빨간불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의 블라인드 종목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 주신다라고 하고요.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희가 또 종목을 받아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도 또 어떠한 종목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사실은 기대가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HLB도 17%라는 수익률까지 이뤄냈었잖아요. 근데 사실 HLB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좀 위험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가 17%나 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요즘 시장이 되게 HAB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승인을 하겠다 안 하겠다 계속 번복거렸어요. 맞아요. 계속 네. 번복거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마음을 계속 들었다 신경을 놨다 막 들었다 들었다가 놨다. 놨다. 네. 올라가고 있는데 기사는 악재 떴네 하면서 또 기사들 악재가 뜨니까 또 개인 투자자는 또 매도 버튼 계속 이렇게 누르고요. 계속 누르다가도 또 올라가니까 아닌가 보네 또 사고. 그렇게 계속 이슈에 의해 가지고 계속 시장이 돌아갔다 이거예요. HAB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노백으로 인해 가지고 임상 승인을 긴급 사용 승인으로 그 기대감에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사용 승인이 임상 3상 시험으로는 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실치가 않고 그동안 그 기대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저번 주 화요일이었죠. 저번 주 화요일날 관심 종목은 HAB가 가져왔을 때 낙폭이었습니다. 낙폭이었지만은 그때 막판에 오르가지고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은 베트남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아침에 장 막판에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막판에 다시 FDA에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백신용으로 나노백이 갑자기 사진이 떴다. 그 사진이 떴다. 그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에 맞춰가지고 냈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HAB는 조금 HAB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전체를 흔들어줄 수 있는 종목도 HAB 관련 섹터입니다. 거기에다가 세트리온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HLB가 갑자기 상승하면 시장도 좋아지고 갑자기 떨어지면은 시장의 하락폭도 갑자기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저번 주에 우리가 그 기대감을 상승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약바이오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올라갔지만은 반대로 제약바이오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왜? 이제까지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다 올라갔지만 요즘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꺼지면서 뭐만 올라갔나요?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어디서 누가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그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테마성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이슈가 없고 단발성 이슈기 때문에 중간에 엄청나게 빠지고 물량들이 빠지면서 다시 애간장을 시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추가 매수까지 쓰게 만드는 그 아까운 현금도 쓰게 만들죠. 지속적인 이슈는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 없이 현금을 아낄 수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 5개 이상, 6개 이상 있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가 아닌 투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목 5개 이상, 6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식하시는 거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그런 분들 있다고 하시면은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있는 것도 잘 지키고 다른 거 들어가시는 게 낫죠. 손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 한쪽에서 수익이 나시면은 부분 회복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손실을 줄이셔야 합니다. 수익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AB 얘기 나오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HAB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공략해도 상관없겠지만은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우리가 최근에 아즈텍 WB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는 항상 터뜨리고 나서 얘기한다고 했죠. 저희가 그렇게 크게 수익을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은 아즈텍 WB처럼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어떤 섹터하고 엮여가지고 계속 관련된 섹터 엮여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무너질 때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무너질 때는 다시 지수가 테이퍼링 뭐 계속 돼요. 테이퍼링 안 한대요. 미국에서 이런다고 해도 국내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신규 새로운 섹터를 가지고 왔으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한번 물어봤다가 굉장히 큰 연설을 또 들었습니다.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종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손실이 많은 종목군들을 좀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그 손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요. 만회하는 전략으로 전문가님의 종목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제 종목을 한번 주실 때가 되셨죠. 종목 주십시오. 네, 이제 관심 종목 2개를 가지고 왔고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한쪽하고 그다음에 LG 쪽 관련된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단발성보다 지속적인 이슈로 저는 가지고 왔고 5% 먹었다고 빼고 6% 먹었다고 빼고 하는 것보다 기다리고 묵혀놓고 기다려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종목 하나로 수익 보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 시장이 여러분들 살릴 겁니다. 계좌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트를 가지고 왔고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 단순하게 관심 종목 첫 번째입니다. LG 쪽하고 그 다음에 F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F하고 LG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뻔하죠. 전기차죠.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만큼 잠시 지금 눌리고는 있지만은 지금 F카 실무진이 국내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쪽 관련된 쪽하고 LG 쪽에서 뭘 제공합니까? F 쪽에 카메라 모듈을 제공하고 있고 PCB 핸드폰에 들어간 아이폰에 들어가는 PCB 그 기능의 반지 센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하고 F카하고 끈끈하죠. 근데 최근에 F에서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현금이 지금 150조 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기차 생산을 시설을 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배터리, 그다음에 건전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거 양극 회로죠. 그 회로를 LG 쪽에서 제공을 이제까지 받았기 때문에 LG 쪽하고 협약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운운 중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커요.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지금 장면 보시면 LG하고 F하고 F카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F카 협력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이 상승을 하였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관련된 섹터는 제가 가져온 게 시그마입니다. 시그마에 맞춰 가지고 그 시그마 관련된 섹터를 가지고 왔고요. 이 시그마 관련된 섹터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2차 전지까지 섹터가 번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 회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말 그대로 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그 전지 받쳐주기 위해서는 이 시그마 관련된 섹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하고 2차 전지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섹터, 합쳐져 있는 그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뭐 추천 종목이 LG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LG는 아니고 LG 계열사 쪽에 공급을 하는 물건을 납품을 하는 회사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밑에 보시면 LG전자에서 전기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 밑에 사진 F카 사진이 보이시죠? 옆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F에서도 F카에 대해서 전기차 시장으로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LG가 필요합니다. 자, LG가 필요하고 옆에 보시면은 F에서 요즘 최근에 LG에서 최근에 FTF 프로젝트라는 걸 창설을 하였습니다. 뭐냐? F 쪽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반드시 전기차 시장을 독점을 하겠다. F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2차 전지 양극 회로든 PCB 회로든 뭐든지 F 쪽에 제공을 하면서 단가를 조정하면서 F 쪽하고 같이 협약을 하겠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FTF 전담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LG 쪽에서도 F하고 같이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고 이 기대감에 계속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잠깐 지수가 빠지면서 짓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볼게요. 다음 장면 보시면 모멘텀 2가지입니다. 최근 F 실무진이 국내에 도착을 하였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LG 쪽하고 계열사
그 계열사 쪽에 다 F 실무진들이 다 움직이면서 우리 전기차에는 이은 계피오에, 우리 전기차에는 이은 전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LG 쪽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2차 전지든 양극 회로든 시그마 쪽이든 거기에서 우리 F카 전기차에 필요한 제품이 뭐뭐 있는지 우리가 직접 봐야 돼. 그리고 나서 LG 쪽하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관련된 섹터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시그마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섹터로 갖추어져 있는 종목을 저는 가지고 왔고요. 다음 장면 볼게요. 옆에 보시면은 모멘텀, F카 쪽으로 해가지고 모멘텀이 뭉쳐 있어요. 엄청나게 뭉쳐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뭉쳐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거죠.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제휴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 4개, 5개,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골고루 섞여져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은 그냥 치고 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LG전자 선택시에는 최고의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3%, 4% 올라간다고 해서 가자 이렇게 외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리스크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영위하고 보고 있고, 못해도 목표는 최대 20%에서 30%까지는 금방 단기간에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100% 먹을 수 있는 건 중간에 계속 묵혀두고 이렇게 가실 건가요? 아닙니다. 10%, 15% 먹다가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면 또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올라갔을 때 또 목표가 설정해가지고 또 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또 들어가고. 그런 방식이 제일 좋죠. 그것도 건강한 투자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에 입장하신 분한테만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을 알려드리고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핫한 섹터인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지난주부터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처음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음극재, 양극재에 관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재 부품 관련주들도 지금 일제히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부품 관련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만 좀 잡아주시고 타점들도 좀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키시면요, 지금 어서 오세요라고 많은 분들께서 환영을 해주고 계시죠. 저희 노란 톡방 계신 분들 정말 좀 활발하게 저희 항상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전문가님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인데, 여러분들도 최근에 저희가 좀 4층 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중에 저희가 또 50분이 지나면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QR코드 그 휴대폰 카메라를 키셔서 가져다 대시면은 바로 링크 타고 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생방송 중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만이 저희의 진짜 방입니다. 최근에 전문가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4층 채널, 4층 노란 톡방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죠. 사실상 친환경 정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판매량을 4,000대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2030년입니다, 여러분.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5년 좀 넘게 남았죠. 2030년도까지 4,000대 판매량을 늘리겠다라는 구체적인 정책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 친환경 관련주들에 우리가 꼭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함께 묶어서 가는 게 수소차 섹터죠. 이 종목 역시도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두 가지 섹터군들에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작년에 사실 애플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겪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애플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핫토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은 2차 전지,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애플카라는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시청을 하시면서 또 입장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요. 전문가님이 이 종목에 관한 수익률들도 좀 시원하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30%까지 좀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일희일비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지금의 타점이 상당히 저점의 상태이고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진입을 해보기에도 무리가 없는 자리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굉장히 지금 진입하기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뭐 조정을 받아야 되나요? 오늘까지만 조정을 받고 종가에 오.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종가 베팅 네. 할 수 있는 종목. 맞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대부분 좀 시장을 보다가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 종목은 굉장히 아직은 저평가 상태인가 봐요. 왜냐하면은 오늘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 영향 때문에 종가 전까지 마이너스 4% 5% 빠지다가 지금 만약에 들어가면 4% 5% 빠지다가 종가 때 끝날 텐데 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가 때 그냥 4% 5% 떨어질 수 있는 환율까지 고려하지 않고 종가 베팅을 하자. 종가 베팅 하시는 게 네. 훨씬 낫죠. 종가 그쵸? 베팅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제가 한번 종가 베팅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자신 있게 진입 타점을 종가 베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11시 35분이니까 시장 조정 상태에서 조금만 더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로 공략을 해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제목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또 그냥 오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좀 진입 타점을 잡아주기로 좀 유명한 전문가님입니다. 그야말로 포트폴리오 정말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싶고 나는 정말 빨간불이 그립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대시면은 링크 타고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입장을 해주시고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노란 톡방 계신 분들의 코멘트들도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종가 베팅 종목이다라고 해주시니까 막 신이 납니다. 사실 수익에 목마른 또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20-30%까지 또 예상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목을 좀 맞추고 싶기는 한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종목도 받아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제가 약간 좀 보수적이라고, 그쵸? 보수적이에요. 예. 너무 보수적이에요. 단 노란톡 같은 경우는 이거 들어가세요, 저거 들어가세요, 알아서 입장하세요, 최고가에 계산하세요, 최고가에 내가 이 정도 수익 들었어요. 만 하지만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고 성격이 급해서 좋은 종목을 내 돈 아니하고 이걸 추천해 드린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지도 않고요.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늘 종가 때 들어가도 만약에 흐름을 보고 막판에 물량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그 매수 물량들이 더 많아진다. 원래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지는 게 상승하는 거 아시죠? 시청자분들. 왜냐면 매도 물량들이 더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만큼 이쪽 위치에서 팔릴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어놓는 게 있고 기관들이 거어놓는 게 있고 외인들이 거어놓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 물량하고 매수 물량을 보고 막판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노란 톡방에서 궁금하시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이다라고 하셨고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애플카에 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사가 될 수가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모티콘도 귀여운 거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2차 전지 관련주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2차 전지의 소재 부품 관련주로서 해당이 되고 있는 섹터이고 고요. 수소 위크가 시작이 되죠. 수소차 관련주로도 엮여지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이슈죠. 애플카 관련해서 애플카 관계자들이 한국의 공장을 방문했다라고 해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 베팅 좀 시원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10분 지나면은 저희가 입장 안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좀 빠르게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종목은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수익 드린 그 종목하고 섹터가 똑같아요. 같은 종목 아니에요? 네? 같은 종목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뭐 수익에 위해서 같은 종목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익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쫓아왔나요? 아니잖아요, 시청자분들. 그쵸? 제가 좀 얄밉게 얘기하고 있는데 돈을 쫓아가가지고 돈이 쫓아왔어요? 시청자분들? 아니죠? 자, 말 그대로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돈이 쫓아올 종목입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은. 왜냐하면 지속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 지금 세트는 저는 관심 종목 두 번째는 경구 약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보니까 알약이죠. 먹는 알약이에요. 백신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고 뭐 진단 키트가 있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사 쪽에서도 현재 제일 좀 많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냉동. 말 그대로 냉동은 외국에서 모더나든 화이자든 갖고 오는 시기에 영하 냉도로 좀 냉동 보온을 좀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도 않고 예방 접종 수들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운 백신들이 폐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수 앱지스로 해가지고 수익을 먹고 나온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푸트니크 그 백신 관련 센터로 제가 내면서 다음에 또 진입을 할 거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들었지만은 그거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백신 주사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들었다고 하면은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경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경구약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대원제약이었죠. 이 대원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원제약하고 똑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한국 BNC는 아니니까 김칫국 안 마셔도 됩니다. 시청자분들. 경구약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세트 갖고 왔고 최근에 밑에 보시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5조 원 정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5조 원 정도를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 5조 원에 따라 가지고 섹터들이 움직일 거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경구용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백신 관련주들은 다 올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구약을 가지고 왔고 이번 장면을 보시면은 섹터 1 첫 번째가 질병관리청 투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그 중에서 경구용 약을 투자 수익 섹터로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구용 치료제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FDA에서 최근에 지금 임상 3사 시험을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대원제약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들었을 때 이 대원제약은 미리 FDA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페타펜무 조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상 수행이 이미 됐기 때문에 대원제약이 상승세가 엄청 많이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원제약하고 똑같은 섹터 해가지고 상승한 섹터하고 저는 보고 있고 FDA에서 지금 임상 3사 시험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알다가도 모르게 이 회사가 알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한국 BNC처럼. 그렇기 때문에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종목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갑자기 경구용 약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임상 3사 시험 진행 중이고 질병관리청에서 투자 수혜를 받고 있다. 이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갑툭튀 종목? 그렇죠. 갑자기 갑툭튀 종목? 아이고 내 종목 안 올라 그냥 하다가 이건 뭐야 갑자기 정대 양봉이 나오네 하면서 그 종목이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차피 제가 목표가 설정을 다 맞춰드릴 거고요. FDA에서 승인 취득으로 지금 준비 중이고 옆에 보시면 제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백신 5조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여기서 경구용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경구용 섹터를 가져왔냐? 다른 제약바이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러다가 에베레스트산까지 넘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적어도 도봉산 수준은 돼야 하는데 에베레스트산까지 넘어 올라갔기 때문에 도봉산 위치에 있는 차트상 도봉산 위치에 있는 경구용 섹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백신은 그냥 보내버리고 우리는 경구용 섹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섹터 두 번째는 임상 3사 시험을 준비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앞으로 지속적인 이슈로 가고 있을 겁니다. 지속적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앞으로 코로나가 여러분들 금방 끝날 것 같으세요? 한 달 내로 끝날 것 같으세요? 두 달 내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코로나가 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델타 변종이 생겼고 앞으로도 계속 변종 물질이 더더욱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주사기요? 이제 주사기 끝났어요. 경구용 약 섹터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기가 왔고 지금
그 시기가 왔고 그 흐름이 왔으면은 그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차트가 지지선이 어떻고 차트가 여기까지 오면은 얼마까지 오면 얼마가 깨지고 올라가면은 뭐 종목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수 수익 봤습니까? 아닙니다. 차트는 말 그대로 반대되는 경우가 9분의 1 정도가 되고 1일 예보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1일 예보도 수십 년간 30년 40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와도 1일 예보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멀리 보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닌 돈이 우리를 쫓아오게 하는 지속적인 이슈, 단발성 이슈가 아닌 보여주기식 리딩이 아닌 지속적 이슈로 갈 수 있는 세트를 가지고 왔으니 이 경구용 세트를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에 입장하신 분한테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3상 시험에 대해서 제가 제일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네요. mRNA. 네, 맞습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시청자분들. 자, 이 mRNA 이 섹터에 대해서 관련된 섹터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섹터는 경구약,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 그 다음에 오종투자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고급 영양가가 있습니까? 영양가가 있는 섹터를 가지고 왔고, 이 완벽한 모멘텀을 가지고 왔고, 밑에 보시면은 특정 언급은 노예요.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겠죠. 근데 흐름은 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고요. 시청자분들도 밑에 한번 맞춰보세요. 밑에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어제 나온 공시하고 비슷해요. 2022년에는 예상하는 이 정도로 쓰겠다. 5조 원에서 4조 5천억은 여기에 쓰고 몇천억은 여기에 쓰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주식하는 사람이 그 종목 공시만 봐서 됩니까? 질병관리청 공시까지 봐야 합니다. 아주 피곤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수익 창출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상 최대 연이 영업이익 증가가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재무가 역대 업으로 예상이 ESP든 뭐든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시세가 나올 때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종목일 거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이 질병관리청에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5조 원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흘러가는 패러다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는 없고 위드 코로나다라고 해서 코로나와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많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대장 섹터다라고 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경구용 치료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일전에 타미플루라는 약을 토대로 어떠한 질병을 또 예방하고 극복을 해 나갔었던 것처럼 이러한 코로나 경구 치료제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대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님의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공시까지도 전부 다 확인하셨어요. 그 5조 원이라는 투자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그렇다면 그 쓰이는 돈이 이 기업에게 얼마나 호재가 될 수 있는지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파악을 해 오셨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할 그런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주긴 하지만은 경구용 치료제에 관한 이슈는 아직까지 부각이 되지 않은 기업인데 뒤에서 야금야금 이러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FDA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종목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종목 받아가시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 되고요. 멀리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줌인을 하셔서 가져다만 되시면 지금 보이시는 노란 톡방 입장이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방송이 2분밖에 안 남아서 2분 안에 입장을 해주셔야 전문가님의 이러한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정확한 타점대까지도 잡아주신다라고 했고 질병관리청의 경구용 치료제에 관한 5조 원 투자와 함께 FDA 3상을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역시나 진입 타점 잡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빠르게 30초 동안 또 끝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자,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종목수 많이 안 나갑니다. 제가 아무리 관심 종목을 많이 갖고 오더라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흐름 하나하나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있는 것도 잘 지키고 가자고 했죠.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저의
리딩 방식과 저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꾸준히 사용을 이어가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이 방송이 끝까지 온 이유는 허위된 수익률이 아닙니다. 허위된 수익률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진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보여주기 리딩은 저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이 역시 끝까지 이어나갈 거고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잃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잃지 않는 매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 홈쇼핑 정말 알짜배기 종목 2가지로 시청자분들에게 선사해 드렸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바로 종목명 전문가님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